자,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신천지가 이번에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20대 대선의 막판 변수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고문인 홍준표 의원까지 이 사실을 경선 직후에 알았다면서 종교 집단의 개입이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요.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근절을 촉구하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사이비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유착 근절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네. 일단 배경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사이비 종교나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자신들의 그런 입지를 강화하고 또 자신들을 좀 편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원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드러났고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경찰청에 이런 그 선거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틈타서 사이비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 선거를 이용하는 그런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또 고발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가 지난해 여름 윗 사명자로부터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폭로가 이제 나왔었죠. 이 폭로 이전부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과 관련돼서 신천지가 직접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알고 계셨나요? 네, 신천지 신도로 있다가 또는 주요 간부로 있다가 이제 신천지가 정말 잘못됐음을 깨닫고 탈퇴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는 이제 신천지 고위 간부로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탈퇴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신천지에 몸담아 있을 때 자신들이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위들 또는 선거에 개입하는 조직적인 그런 일들을 본인들이 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개입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윗사명자, 이게 좀 낯선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윗사명자라고 하면은 뭐 이만희 그 신천지 총회장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로서 절대적인 그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근접하는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불가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신천지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안을 이만희 교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만희 교주의 지시가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신천지 구조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맨 위에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윗사명자라고 이렇게 아주 피라미드 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가 어디겠습니까? 이만희 교주일 것이고 이만희 교주의 지시와 또는 방향 설정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신천지 소속 신도들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경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몇 명이나 가입을 했는지 우리가 이게 파악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모르죠.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마 그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너무 또 많이 가입하면 티가 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여름부터 그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라 이렇게 지시한 그 이유가 국민의힘의 어떤 그 특정 후보, 그러니까 곧 윤석열 후보를 경선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하필 또 윤석열 후보일까요? 아마 짐작컨대 이만희 교주의 그런 판단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정치 성향 이제 청도 출신입니다. 정치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만희 교주가 봤을 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신천지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이회창 씨가 이제 대선 후보일 때 네. 이만희 교주가 신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네. 이회창 씨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꿈을 꿨다라고 신도들에게 설교를 해서 뭐 그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인데 네. 이만희 교주의 그런 꿈을 꿨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모든 신천지 신도들이 그 이만희 교주의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투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왜 윤석열 뭐 이렇게 묻는다면 네네. 답할 뭐 내부적으로는 모르죠. 네. 이만희 교주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만희 교주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네. 또는 뭐 그런 이유로 해서 또는 꿈을 꿨을지도 모르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캠프에 있는 뭐 건진법사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와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 이만희 교주가 과거에 네. 종교 행사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뭐 법이나 그 불교계나 네. 또는 그 무속인들을 초청해서 큰 행사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자신들의 세를 그렇게 과시하기도 했는데 네. 그때 금방 말씀하신 그 법사라는 분도 네네네. 그곳에 그렇게 연관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신천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복종하는 그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네. 현 상황에서 이제 이 투표를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뭐 20대 대선에서 그 신천지 신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 쪽으로 찍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만희 교주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네. 신도들은 100% 신도들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표가 그쪽으로 가겠죠. 네네네. 그런가 하면은 뭐 지금 기자회견 때 신천지가 특정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것도 예. 과거에 신천지에서 네. 그 정보통신부라고 정통부라고 본인들 내부적으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정보통신부가 네. 지금 그 정부기관이 아닌 네. 그 내부의 신천지 내부의 예. 기관으로서 이런 댓글 부대입니다. 그래서 아하, 예. 첫째로는 일단 이런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네. 이런 신천지 관련 언론이나 아니면 영상들 그런 것들에 대한 동향을 좀 파악하기도 하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네. 또는 이런 댓글 부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댓글을 달고 또 이제 그런 조직이 아주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네. 그 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시설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네. 과거에 그 관악구 봉천동 쪽에 그런 그 PC를 아주 여러 대 갖다 놓은 그런 사무실이 있어서 그곳에 청년들이 그 정통부가 그곳에 있고 본인도 그곳에서 그런 신천지 말로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네네. 그런 탈퇴한 그런 청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윤석열 후보 경선에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게 된 것이 결초보훈 차원에서 네. 윤석열 후보를 밀었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그 탈퇴한 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는데 네. 결초보훈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작년에 2021년도에 이만희 교주가 저희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돼서 100일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뭐 그 뒤로 신천지에 대하여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고발된 것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 네네. 저희는 잘 모르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신천지 내부에서 이런 내용을 알만한 위치에 있던 간부라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는 외부에서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만희 교주가 이런 그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분이 증언을 하니까 네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 네. 뭐 실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내부적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다. 네. 또 본인이 또 들은 대로 그렇게 시킨 대로 했다. 네. 본인도 들은 대로 시킴을 당했고 또 자기 밑에 사람에게 그렇게 시켰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네. 자, 이제 그 대선 후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차기 대통령이 사회비종교 피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좀 어떤 대책들, 해법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네. 시한부 종말을 유포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금품을 갈취하거나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종교들은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한부 종말을 수시로 그렇게 유포하면서 또 신도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네. 또 대놓고 공개적으로 조직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가출시키고 네. 또 부녀를 이혼시키고 또 이런 사회 문제를 그렇게 야기시키고 있고 저희 단체 이름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인데요. 그러게요. 이런 피해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피해를 알릴 정도의 이런 문제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알려진 것에 의하면 가출하여서 지내는 청년들이 뭐 2만에서 5만에 이른다. 아. 왜냐하면 곧 다가올 이만희 교주의 그 시한부 종말이 곧 있을 텐데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가정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고 네. 직장도 필요 없고 나의 미래도 필요 없다. 네. 조금만 참으면 그 약속한 그때 네. 이만희 교주의 그 종말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고 또 공개적으로 교회와 또 이런 성당이나 네. 이렇게 공격하여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우리 그 선량한 그런 시민들을 그렇게 또 그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에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하여서는 네. 종교의 자유보다는 이런 사회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네. 근절할 것은 근절해 줘야 되겠고 네. 또 조사하거나 또는 지금 저희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네.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속아서 그곳에서 인생을 바치고 또 헌금을 하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청춘 반환 소송.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네네. 또 이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좀 구제받고 또 피해도 보상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갖춰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선거도 선거대로 걱정이지만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까지 네.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강식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